자,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726번 한번 봅시다. 726번. 자, 726번에는 가우스가 있고 여기 1하고 3까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fx가 있는데 fx가 하필이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0에서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의 dt처럼 뭐로 주어진 거냐? 얘를 봤었을 때 딱 관점은 이거야. 하나의 함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함수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함수는 특징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를 안쪽에 있는 이 함수식을 그냥 gt라고 단순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 도함수가 딱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gx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연습이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이 gt는 누군가를 미분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라지 gt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정적분을 계산을 했었을 때 g 라지 x에서 g 라지 제로를 빼는 거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곧 g 프라임 x가 된다는 얘기고, g 프라임 x는 여기 들어있는 이 t 자리에 x가 들어간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수식이 문자야. 문자가 서로 달라요. 구조가 딱 이렇거든. 자, 한쪽이 상수야. 상수입니다. 한쪽이 상수고, 자, 여기에 적분 변수가 만약에 x로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는 누가 주체가 되는 문자, 어떤 문자? x가 주체가 되는 식이 이렇게 fx가 있었다고 칠게.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문자가 u로 변하는데 어디까지 체화를 시켜줘야 되느냐? 얘 미분하면 fu네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케이? 단 기준은 적분 변수가 있고요. 그 적분 변수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x 문자 그대로 있는 이러한 함수야. 지금 t에 관한 식이죠. 오케이? t에 관한 식이니까 얘는 한쪽이 상수고 또 다른 한쪽이 u라는 문자가 되면 얘를 뭐라고? u에 따라서 변하는 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외우는 전 단계에서 어차피 얘 부정적분을 large f x라고 둔다라면 정적분을 계산했었을 때 large f u에서 large f a를 빼는 거고, 결국 뭐라고요? 얘가 u에 관한 식이잖아요. u에 관한 식이니까 당연히 미분하게 되면 u에 관한 결과, 그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숙달이 돼야 돼. 바로바로 되게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얘는 보자마자 얘가 된다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적는다라면 fx가 결국 뭐가 된다? 이거 따로야. fx가 누가 된다? 그냥 x가 여기 딱 대입된 거야. 오케이? x제곱에 f 프라임 x죠.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도함수가 구해졌죠. 도함수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분 내용이 아닙니다. 적분 내용, 엄밀한 적분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여기가 1이고 얘가 2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1까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변곡점 있고 극소점 있고, 항상 이게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써야지만 안 잊어버리니까 요 밑에 이 극소점과 동일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 점을 왜 찍겠어요? 이 점들이 전부 다 뭔데? 동일한 간격을 뜻하는 분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만 그려놓으면 돼. 자, 이제 한 가지 더 뭘 좀 보셔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넓이는 자 다시 한번 내가 인지를 좀 시켜줄게. 이 부분의 넓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의 넓이는 누가 되느냐? 인테그랄. 자 여기 있는 거 요 f 프라임 x라고 볼게요. 됐죠? 인테그랄 보세요. 이제 어디에서 1에서부터 2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실제로 정적분을 하게 되면 1에서부터 2까지 이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양수값이 나와 음수값이 나와는 본질적인 물음이잖아. 이건 당연히 음수값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탁 붙여주면 얘가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의 계산 결과가 누가 나오는데? fx의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누굴 집어넣는다? 2하고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f2에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1이 나오는데 그게 빠지는 거죠. 결국 뭐가 나와요? 딱 이 결과가 나옵니다. 1,f1에서 2,f2까지의 뭐가 만들어지는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f1에서 f2 사이에 이 간격의 차이가 이건 넓이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간다는 얘기고 됐죠? 됐죠? 이게 연결이 좀 돼야 돼. 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어떻게 구해질지 계속 그게 어느 정도 보여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죠? 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위에 보시면,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분, 얘 미분한 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3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에 더하기 2x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 c가 붙겠죠. 오케이?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원래는 이 c를 구할 수 없었어요. 원래는 이 c를 주어진 조건이 없으면 더 못 구하는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한 개가 더 있지. 뭐야? f0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그러니까 c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c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2가 되니까 간격이 1인데 이게 원래는 두 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칸당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 1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2분의 1, f 2분의 1이 되면서 자 더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0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0,0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0,0이었다고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됐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1에서부터 3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1에서부터 1이 여기죠. 1에서부터 3까지지.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인데 여기가 2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좀 더 간 지점 3F3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고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봐야 될 관점들까지 일단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gx가 있을 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요 x랑 요 s랑 보통 연관되게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 ft가 있을 거고 dt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관찰하고 싶어. 관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GA는 0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입을 통해서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이렇게 대입을 통하면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되는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이만큼까지 결국에는 정적분의 값이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야. 값 자체가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한 거고 대입을 통해서 함수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얘를 미분을 한다라면 미분하게 되면 G'X가 뭐가 된다? fx가 되는 거고 뭐를 여기에 있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는 거야. 부호를 관찰하는 거야. 근데 기껏 해봤자 근데 몇 차밖에 없겠어.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2차 아니면 3차가 나오는 거야. 왜? 그래야지만 원래 있는 원함수가 3차, 4차로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웠었던 게 기껏 해봤자 1차, 2차, 3차, 4차밖에 없어요. 그럼 4차가 나올 리는 없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왜? 그 다음에 그 원래 있는 부정적분이 5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를 2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셔야 되고 더불어서 3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면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기껏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해 보려면 자, 내가 뭐 미분했어. 미분했어요. 자, F'X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얘가 2차 함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얘를 내리잖아요.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이거야.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나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 여기 쭉 내렸을 때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얘는 몇 번 꺾이느냐? 한 번 탁 갔다가 두 번 탁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간격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값의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그대로 반영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우리가 아까 전에 분할되어 있는 요 4등분 그러니까 4등분 했었던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이쪽도 일치하고 이쪽도 일치하고 이쪽도 일치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자, 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여기는 두 칸이지만 여기는 이 넓이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넓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해봐도 같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도 여전히 이렇게 넓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점이 여기서도 대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적분하게 되면. 그렇죠. 항상 성립해요. 네, 무조건. 모든 3차. 네, 모든 3차 함수에서는 다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뭐가 일단 인지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게 원래 있는 원함수가 있어요. 원함수의 함수값이랑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을 거야. 차이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나오겠지. 그게 차니까. 오케이? 됐어요? 차니까. 근데 이게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도함수와 x축 사이에 넓이랑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함수값의 차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고 이쪽을 감마라고 두고 얘를 델타라고 둘게. 자, 델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당연한 거야. 알파 콤마 f 알파입니다. 여기는 뭐가 된다? 베타 콤마 f 베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함수값의 차이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는 이 녀석이 있거든요. 감마 콤마 f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뺐을 때 함수값의 차이다라는 건 이 그림상에서 f 알파에서 f 감마를 빼면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겠죠. 근데 함수값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직접 이거를 알파 감마를 집어넣어서 빼도 되겠지만 얘를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정적분으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한번 해볼게. 자, 인테그랄 알파 감마 f 프라임 x의 dx를 하게 되면 위에 거랑 동일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얘 fx 거기에 알파 집어넣고 감마 집어넣고 빼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는 결국 뭔데? 알파에서 감마까지 정적분한 값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3차 함수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3차 함수에서는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쓰긴 쓰거든요. 얘도 다 씁니다. 특히 얘는 너무 자주 쓰는 거고, 얘는 너무 자주 쓰는 거고, 이렇게 너무 자주 쓰는 거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또 해줄 말 있나? 그렇지. 얘는 빠지지 않는다. 얘는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절편과 절편 사이에 여기 이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얘는 좀 적어 놓을게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fx 여기서는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리고 넓이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제 저 공식을 외워야 돼. 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6분의 한글로 적을게요. 최고차 계수입니다.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에 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편 거리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6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편 거리의 세제곱. 오케이? 저거는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넘어가서 (728번) 이제 좀 합시다. 라지 f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야. 아, 기말고사 끝나고 진짜 좀 쉬어야지. 자, 728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1대에 x가 0 이상인 부분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거꾸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B야. 여기서 A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쪽이 얼마가 되느냐면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되는데 제일 끝에 0C가 되어 있죠.
여기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극소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춰봤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일단 적어볼게.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뭐예요? 라지 f 프라임의 x가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되겠죠. 즉 라지 fx의 도함수가 fx가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됐죠? 그러면 내려줍니다. 얘가 지금 라지 fx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0입니다. 이렇게 0이 됩니다. 자, 쭉 가서 y는 스몰 fx라는 그래프가 같은 평면상에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여기 이렇게 가는 건데 이쪽 부분이 a가 되겠고 이쪽 부분이 c가 될 텐데 a와 c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는 거고 여기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면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 A라는 면적 오케이? A라는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서 B라는 면적 B라는 면적이 훨씬 더 크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B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B가 된다는 얘기고 됐어요? 이만큼 된다는 얘기고 자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차이가 누가 된다? A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넘어간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었을 때 변곡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지점 갖고 한 요 지점쯤에 함수값의 차이가 동일한 지점이 여기서 생기겠죠. 오케이? 뭐 이런 거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됐어. 일단 너무 간 것 같아. 내 혼자 너무 간 것 같아. 여기쯤 되겠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갔었을 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랑 서로 같은 부분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요 부분의 길이랑 계속 써보는 거야. 써보고 하면 자기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D를 약간 벗어나겠죠.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FA가 양수다. 말이 안 되고요. FB가 여기 있죠. FB는 음수다. C일 때는 0이다. 뭐야? 김 빠지게. D는 2합니다. 오케이? 됐어? 일단 다 끝났죠? 스몰 F에 대한 내용들이야. 스몰 F에 대한 내용. 오케이? 됐어? 저 스몰 B가 네. 밑에 B는 정확히 중간에 온다는 아니죠. 여기 주어겠지. 여기 주어겠지. 여기 주어겠지. 오케이?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변곡이 여기와 여기에 정중앙에 보통 변곡이 찍히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쯤. 근데 음수다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번 한번 봅시다. 193페이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에 있는 유형도 간혹 등장하니까 자, 한번 살펴보자고. 자, 어디를 볼까요? 730번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3에서 어디까지? x까지 t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고 여기에 dt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둘 거냐면 얘를 이제 이거의 부정적분 중 하나, 얘 부정적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T라고 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누군가를 미분했더니 얘가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누군가를 미분했더니 제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탁 합니다. 미분을 탁 합니다. 미분 탁 하면 얘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죠. 여기 있는 요 녀석. 그래서 fx에서 뭘 빼준다? f3을 빼준다. 이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누가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인데 얘를 x 빼기 3에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서 적읍시다.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라지 f 프라임 3이 되겠지.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3을 이제 집어넣으면 게임 끝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3을 이제 집어넣으면 게임 끝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안쪽에 있는 피적분함수의 값을 부정적분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얘를 전체를 얼마라고 가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gx로 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의 차이가 왜 나오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왜 이렇게 푸는지를 좀 차이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gx의 풀이로 들어가게 되면, 자, gx의 풀이야. 그러면 얘는 gx죠. 위에 분자에 그냥 gx가 들어가겠지. 밑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겠고 x가 3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자체적으로 3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뒤에다가 내가 뭘 적어줄 수 있어? g3을 적어줄 수 있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마저도 gx 마이너스 g3의 밑에 있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x 빼기 3이고 x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다. 그럼 얘는 뭐예요? g 프라임 3이죠. 뒤에는 뭐예요? 4분의 1이 되겠죠. g 프라임 3은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얘를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누가 된다? 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g 프라임 x는 이미 알다시피 탁 집어넣으면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5나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 풀이와 이 풀이는 다른 듯 하지만 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를 조금 비교할 거냐면 733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733번에는 위에 뭐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에 7승 더하기 6x 플러스 a가 되는 상황이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인데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 세제곱에 ft dt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가 된다? 10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얘를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라지 f 프라임 t라고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지 f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1이야. 요거 하나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녀석도 요렇게 좀 적어주면 되겠네. x 마이너스 1인데 자, x 마이너스 1이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얘는 좀 모자라죠. 뭐가 모자라냐? 여기 있는 세제곱이 밑에 있는 상황이 좀 더 예쁘잖아요. 그래야지 평균 변화율 극한으로 적어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x 세제곱 적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위에 있는 거 f 라지 f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돼. 밑에 있는 거 얼마가 된다?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를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적는 거죠. 오케이?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f 마이너스 1과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얘랑 얘랑 약분이 되면 남아있는 게 뭐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로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얘가 f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되더라.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여기까지 납득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보면 쌤 그러면 얘는 자 gx라고 잡으면 되잖아요. 됐어? gx로 잡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를 gx로 잡아볼게.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g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됐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너무 여기서는 그래도 식을 적고 미분계수 정의식이라 적고 난 다음에 식 조작하니까 값이 나왔는데 여기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 얘기야. 문제는 여기거든요. gx가 뭐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 세제곱까지 ft dt로 잡으면서 여기를 미분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하면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f 프라임 x는 절대 fx의 세제곱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쌤 아까 전에 할 때는 여기에 u가 있으면 u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오케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래서 이게 극히 제한적이야. 여기에 몇 차 있을 때? 1차로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몇 차예요 저거? 3차예요. 3차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3차면 뭘 하셔야 되냐?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야 되고 합성함수의 미분은 교과과정 외가 되겠지. 교과과정 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답이 돼. 근데 다 알 때는. 근데 이거를 막아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얘가 됩니다. 얘를 라지 아까 전에 라지 f 프라임 t라고 두면은 얘가 라지 fx의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얘를 미분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의 x 세제곱에다가 속을 다시 미분하면 누가 더 붙느냐 하면 3x 제곱이 더 붙고요. 상수는 여전히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되느냐 하면 스몰 fx의 세제곱 곱하기 3x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사용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누가 나와요? f-1에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경우에 따라서 얘를 gx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얘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극한식으로 나온 것들은 경험상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뭐로 잡아야 된다?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가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다가 경험하다가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거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도 이쪽 자체를 피적분 함수로 잡은 게 아니라 이쪽을 부정적분으로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함수로 잡았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체를 함수로 잡았네. 여기도 전체를
함수로 잡았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극한식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되는 경우는 합성함수에 미분을 해야지만 도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전체를 잡는다는 게 제가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네, 둘러싼 GX 있잖아요. 네, 저 GX 안에는 저 FT가 적분된 라지 F X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이 그렇죠,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거죠. 거기서 G 마이너스 1을 G 마이너스 1이 네. 분식에 영향을 안 준다고. G-1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0이야. 이건 0. 이건 0. 그래야지 미분계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 다 됐죠? 다 됐지? 자, 근데 이제 수학이다라는 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형태로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는 이 전체를 GX로 잡아버리면 수투 과정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 방식이 막혔기 때문에 반드시 안쪽에 있는 거를 피접분 함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됐지? 막혔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더라. 그리고 어디 보시느냐? 자, 이제 뒤에 있는 녀석들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살짝 한번 살펴볼 거고. 저기에 739번 한번 봅시다. 739번 평가원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여기서 봅시다. 739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인테그랄 어디서 1에서부터 x까지 ft에 마이너스 fx가 있을 거고 ft에 dt가 있겠죠. 여기 dt가 붙었습니다.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2가 되더라. 이거 첫 번째 하나. 문제에서 f 프라임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 f 프라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값은 도대체 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알았지? 자, 그러면 얘도 방식이 두 가지가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부터 봅시다. 방법 1이야. 방법 1인데 우리가 0,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는데 이 관계를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만족할 때도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는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반드시 분모는 0이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죠. 근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F1이 오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잊지 말라고. 머릿속에 일단 들어있잖아. 0분의 0꼴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1이 0이다 라는 힌트를 찾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극한값이 2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 x가 1로 되어 있고 x-1분의 fx-f1이라고 둔다라면 f가 다항식이라면 이게 3이야. 그러면 얘는 분모가 0이고 분자는 자동적으로 0이니까 여기서는 f1이 누군지 일단은 몰라요. 하지만 해보기는 시도는 해봐야 돼. 왜?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라는 것까지는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기 중에 기본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텐데, 자, 스몰 ft에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 프라임 T라고 라지 FT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수식은 어떻게 변하느냐?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죠.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스몰 fx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아이고 예 교재 여기 하나 받아 그렇죠? 여기 라지 f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이대로 적읍시다. 이대로 딱 적으면서 여기에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로 x 플러스 1로 바꿔서 적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완성이 됐어. 맞죠? 얘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찢습니다. 찢어요. 찢어서 이렇게 적읍시다. 수식을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1은 밖으로 빼냅시다. 0분의 0꼴에 아무 영향을 안 주니까 1지만 2분의 1이니까 라지 f x 빼기 라지 f 1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이가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밖으로 뺍시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스몰 f 여기에 x가 있을 거고 여기 뒤에 얼마 있는다? 자 이대로 원래는 적어야 되나 우리가 다시 0분의 0꼴이고 얘는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뒤에 뭘로 적을 수 있다? f1을 빼줄 수 있겠죠. 오케이? f1은 어차피 0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뒤에 있는 녀석은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는 x가 얼마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2분의 1이었습니다. 맞죠? 얘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얘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라지 f 프라임 1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스몰 f 프라임 1이 되겠죠. 오케이? 다른가요? 이거 됐어? 얘는 스몰 f 프라임 1로 가고 얘는 라지 f 프라임 1로 간다는 거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라지 f 프라임 1에서 얘가 1이면 얘도 1이 되겠지. F1이죠. F1. F1은 아까 전에 얼마라 그랬어? 0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된단 말이지.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얘만 남는 거고 F'1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르나요? 자, 그 다음 다시 우리가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좀 쉬었다 합시다. 뒤에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가득 찼으니까.